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분들께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약속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상처 하나 생겨도 예전보다 낫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유난히 무겁고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그래서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건강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수많은 논문과 데이터를 보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계속 확인합니다. 면역력은 나이가 들어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의 균열들이 오랜 시간 쌓인 결과로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한 가지를 더 의미합니다. 생활을 다시 바로 세우면 면역 역시 얼마든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병을 치료하자거나 병명을 단정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단이나 처방을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의 힘을 어떻게 하면 다시 깨울 수 있는지 의학 연구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원리를 최대한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는 당장의 증상과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논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면역력은 매일의 수면, 식습관, 움직임, 스트레스 같은 생활의 리듬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그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몇 달 뒤 여러분의 몸 상태는 지금과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피로와 잦은 감기, 상처 회복 지연, 아침의 무거움은 사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쉽게 넘겨온 생활 패턴이 서서히 몸의 방어력을 갉아먹으면서 쌓인 결과입니다. 건강은 대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자는 날들이 쌓이고 대충 먹는 식사가 쌓이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날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예전 같지 않네라는 말을 무심코 하게 되는 지점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들을 보면 한 가지 희망적인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회복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꾸준한 실천이 이어질 때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변수지만 생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면역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축은 4가지입니다. 몸속 염증, 근육 상태, 수면의 질,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 염증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이 흐트러지고 결국 4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면역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면역력 관리는 어느 한 부분만 잡는다고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생활의 그림을 함께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은 젊을 때보다 변화에 더 예민합니다. 작은 개선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무너짐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매일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단순한 황금 원칙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병원은 당장의 증상을 다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일, 다시 말해 나머지 인생을 어떤 몸 상태로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일은 생활과 연구를 붙여보는 관점에서 더 많이 다뤄야 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시니어 건강 연구들을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면역력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생활의 힘에서 나온다. 생활이 바로 서면 면역도 제자리를 찾는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황금 원칙들은 누구나 지금 가진 조건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특별한 기구, 극단적인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원래 알고 있는 리듬을 다시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면역력 저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오래 쌓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면역세포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대략 석 달 단위로 기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오늘의 생활이 석 달 뒤의 면역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잔 것, 오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식사,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못한 것들이 석 달 뒤에 몸에 하나하나 반영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시작한 작은 좋은 습관 역시 석 달 뒤의 나를 분명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이 늦지 않은 이유는
석 달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다림을 어떤 모습으로 채울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은 거창한 실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생활 패턴의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조금씩 뒤로 밀리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고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가 계속되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미묘한 스트레스가 쌓여도 풀어내지 못하는 하루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몸의 방어력은 천천히 조용히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너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흐름을 되돌리는 새로운 루틴을 하나씩 제안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들은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연구에서 근거가 확인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가볍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아주 작은 방향 전환만 해도 삶의 질이 놀라울 만큼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병원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면역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후에도 어떤 나이에서든 회복이라는 길을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는 바로 그 회복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황금 원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몸속 염증을 조용히 낮추는 생활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늘 염증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붉게 부어오르는 염증은 눈에 보이지만 더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만성 염증이 오랫동안 쌓이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염증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연구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낮추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은 위장과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공복 따뜻한 물 300ml는 하루 면역을 깨우는 첫 번째 버튼이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밤새 쉬고 있던 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장점막의 미세한 염증이 진정되며 소화효소가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장은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장이 안정되는 순간 면역 시스템 전체가 안정됩니다. 이 습관은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누구나 당장 오늘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 쌓이면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항산화 식품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챙기는 것입니다. 항산화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해진 산화 반응을 줄여주는 보호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산화 반응이 과해지면 세포들이 자꾸 자극을 받게 되고 그것이 곧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 짙은 녹색과 주황색 채소, 생강, 강황 등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면역과 관련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하루 한 끼 식사에 녹색 채소 한 줌, 당근 두세 조각, 생강 한 점이나 강황을 아주 소량이라도 자연스럽게 섞어 보십시오. 반찬에 조금만 변화를 줘도 됩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몸속 염증의 바탕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허리와 배 주변을 따뜻하게 지키는 습관입니다. 허리가 차갑다고 느껴지는 날이 잦다면 이미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장과 신장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면서 면역 기능도 적용이 느려집니다. 시니어가 되면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도 몸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얇은 허리 보호대나 복대를 가볍게 해주시고 외출할 때는 배를 한 번 더 감싸는 옷차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 면역세포들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습관, 아침 따뜻한 물, 항산화 식품, 체온 유지. 이 세 가지는 몸속 염증을 서서히 낮추면서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원칙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깨어나기 위한 첫 단계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이런 염증의 뿌리를 조금씩 낮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 원칙 근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근육을 단지 힘이나 균형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육은 면역력을 움직이는 엔진이다. 면역세포가 움직이고 일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창고가 작아지고 면역세포는 제 속도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감기나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되고 한번 아프고 나서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넣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 끼니 1.5g 정도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방식을 권합니다. 계란 1개, 두부 반모, 작은 생선 한 토막,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라 평범한 식탁에서 단백질이 빠지지 않게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15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자극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과 운동기구를 떠올려 부담을 느끼지만 시니어에게 필요한 근력 운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를 활용해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고 벽을 손으로 밀며 상체를 가볍게 자극하고 집안이나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한번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은 강도로 거의 매일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연구들에서 하루 15분 남짓의 가벼운 근력 자극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셋째, 늦은 밤 과한 단백질과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에 좋지만 잠들기 직전 무겁게 먹으면 위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밤에 이루어져야 할 면역 회복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단백질과 식사는 가능하면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을 가볍게 조금 일찍 포만감보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드시는 습관이 근육과 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 정말 면역력이 달라질까?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거대한 수술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의자에서 10번만 더 일어나 앉고 오늘 단백질을 한 번 더 챙기고 오늘 늦은 야식을 한 번만 참아내는 것. 이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몇 주, 몇 달 뒤 여러분의 회복 속도를 분명히 바꿉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은 깊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그저 하루의 마지막 과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면역세포가 재정비되는 핵심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고 새로운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면역 기억이 형성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조용히 누워있는 시간 같지만 몸속에서는 아주 바쁜 회복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깊은 수면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수면이 얕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매일 제각각이거나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먹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방이 너무 춥거나 덥고 낮잠을 제멋대로 자다 보면 밤에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힙니다.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자연살해 세포라 불리는 중요한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줄어들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초기 방어가 약해진다. 면역세포는 낮 동안 쓰인 에너지를 밤에 채우며 회복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수면입니다. 이 시간이 망가지면 면역 능력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에 대해 3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같은 강한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늦춥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2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위장이 분주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몸은 꿈쩍거리며 진정이 늦어집니다. 셋째, 방 온도를 19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몸은 온도 조절에 에너지를 쓰느라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수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낮잠을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대에 짧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에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만들어지면 면역세포의 활동도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대응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의 면역을 되살리는 황금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생활, 근육을 지키는 습관, 깊은 수면을 회복하는 루틴. 여기에 하루 루틴이라는 구체적인 틀을 입히면 훨씬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과 단백질,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먹으며 식후 짧은 걷기를 추가하고 오후에는 물과 깊은 호흡, 짧은 햇빛으로 몸과 마음을 환기시키고 저녁에는 가볍고 이른 식사와 수면 준비를 통해 깊은 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 흐름이 잡히면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면역력은 단지 감기를 막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버텨내는 기운, 다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면역력이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몸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면역이 회복되면 삶 전체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고 생각이 조금 밝아지고 행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이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 습관을 정해 보십시오. 아침 따뜻한 물을 꼭 지키겠다고 해도 좋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 10번을 매일 하겠다고 해도 좋고,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겠다고 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석 달 뒤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의 면역력을 되살리는 한 가지 습관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단지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몸은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변화가 쌓이면 결국 여러분의 삶도 함께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논문을 읽고 더 깊은 내용을 정리하고 더 현실적인 생활 루틴을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다음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을 향해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앞으로의 몇 달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회복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